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요 부분에서 손실 중으로 여러분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매끄럽지 않죠. 그죠? 자,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종목이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어요. 국내 시장에도 금요일 날 3% 이상의 시장의 급락이었죠. 근데도 플러스권에 위치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그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3%. 결국 뭡니까? 나스닥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쪽에 대한 급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떤 산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쉽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비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일요일 영상을 찍고 있는 쥐타자 안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이란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기회, 기회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의 사업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전력 반도체 왜요? 기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용량 반도체, 5G 광통신 사업, 노키아 쪽으로의 매출, IoT 사업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이 사업부가 있어요. 제주 반도체는 어떤지 아세요? 똑같아요. 근데 왜 제주 반도체를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할까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주 반도체를 먼저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자,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작년 3월에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주 반도체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몇 년 동안. 그죠? 2020년도부터 꾸준히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점이 아닌 제가 7,6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 AI 시장에서 그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AI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분이 이제 회사로부터 쫓겨나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달라.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로부터 우리 회사로 오길 바란다라는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탐방을 통해서 아, 이것 봐라.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어떤 AI 산업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의 피로감을 동반하는 1월 이때 시즌에 여러분들께 자, 그러면 99.9% 사업을 똑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탐방 가서 여러분께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자람 테크놀로지 1월 9일 날 28,900원 정도에 제주 반도체 탐방을 통한 관련 AI 산업군의 확장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탐방조를 첨부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아직도 저는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고봉을 달긴 했지만 분명히 시장의 낙폭을 이용해서 여러분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 구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월 13일 이때죠. 이때 위에서 상한가 가서 때려 맞을 때는 오히려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산업상 경고 종목의 해제를 위한 주가 급락으로 판단되니까 중장기적인 뉴로모픽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편입해 봅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종가에 이를 때 사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해 드렸을까요? 산업이죠. 잘 보게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론 제주 반도체를 비교 설명해 드렸지만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AI 산업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죠? 아, 이걸 보면서 아, 시장이 분명히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구나. 산업에 쭉쭉 뻗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때요? 선두주자 어때요? 조금 조정받을 때는 깊이 조정을 받죠. 그죠? 그러면서 이 종목으로 이제 일단은 우리도 그 제2의 제주 반도체를 우리 준비합시다라고 해서 사실 이 종목을 이렇게 편입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온 디바이스라고 기억하십니까? 갤럭시 24 처음 폰이 나왔을 때 조그마한 모바일 기기 안에서 AI가 데이터를 처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력 소모가 크죠. 배터리가 금방 닳죠. 저전력 반도체를 필요하게 돼요. 저용량 반도체는요. 작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용량이 필요하죠. 5G는요. 광통신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업부가 노키아 쪽까지 매출 구조가 똑같아요. 고객사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5G는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증까지 똑같이 받았다 이거든. 야, 이렇게 똑같은 기업이 있을까? 그죠? 심지어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제주 반도체가 테마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테마였냐면 외부 환경에 있으면서 외출해서 집안의 가전기기를 끄고 닫고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었어요. 그 사업부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꿈틀꿈틀 되지 못했었죠. 결국 뭡니까? 결국은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군의 이동을 파악을 했었다는 거죠. 종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산업, 사이클, 그죠? 어떤 것도 종목은 업종을 이길 수 없어요. 업종은 산업을 이길 수 없어요. 산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AI 산업군의 분위기 또는 바이오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종목으로 승부를 내면 안 된다. 산업이 형성돼 있을 때는 오케이. 산업이 깨지게 되면 노케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소개를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라이브를 제가 이제 한 번씩 시장에 이제 급락 현상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순간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 운용사에서 붙었던 이름이고요. 올해 56 됐습니다. 시장에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 개인 폰인데요. 010 4822 8706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채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자, 유료냐 무료냐라고 하는데 무료죠. 당연히 제가 공인인데요. 자, 인생의 선배님들, 자, 어떠한 그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 라이브 채널에 일단 들어오신 다음에 나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관련 특이한 어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지금 낙폭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그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차트는요. 5일선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움직였던 거래선이에요. 그리고 11선은 2주 동안 거래됐던 거래선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거를 그냥 그어놓은 선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깨지면 매도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입니까? 깨지면 매도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 큰 판을 보는 전략을 통해야 저점 매수 그다음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보세요. 사는 건 잘 된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요. 사실 요 부분 장대 양봉 냈을 때 잘 샀어요. 근데 여기서 팔았어요. 잘 샀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이건 왜일까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다? 아직까지 산업군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하는 오늘 오후 9시에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 07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이제 일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선배님들 일하시느라 눈치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채널에 들어오셔서 나는 라이브를 장중에는 참여할 수 없네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추가 타점 이 부분을 보내도록 할게요. 제 개인 폰이라서 좀 노출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010-4822-8706입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하고 저 혼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찍고 도와드리곤 있습니다만 뭐 진심이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구독했다는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양이 너무 많게 되면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수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근거로 올랐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요 부분 잘 보세요. 뭔가 유사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 제주반도체도 봐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결국은 뭐예요? 딱 요 부분만 왔다 갔다 맴돌고 있죠. 가격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을 조율 중이라서 그래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도 똑같은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우리는 가격 조정이 있는 부분, 즉 상방에 대한 뚫는 현상이 아닌 위아래 변동성만 키우는 게 한 몇 거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법칙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자, 탐방을 통한 자료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탐방 자료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논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정에 대한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만일에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급락이 나올 때 받아야 될 시기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뭐랄까요? 조금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에 미리 올라버리고 미리 급락하죠. 이런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것인가 아니면 가격 조정 때문에 빠지는 것인가 그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보내드릴 거고, 과거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첨부해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주반도체와 자람테크놀로지는 IoT라고 하는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이에요.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죠. 외부 환경에서 휴대폰 똑 누르게 되면 세탁기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AI의 시장에 조금은 낮춰 말하면 테마주, 모멘텀, 관련주로 지금 편입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의 종목도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첨부를 해놨는데, 자, 차트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항상 확산을 하죠. 첫 번째, 제주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 세 번째, 자람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주가의 등폭 과정에 대한 부분은 매수와 단기 매도에 대한 부분 시장 영향도 반영하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웬만하면 라이브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로 99.9%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노키아 여기까지 똑같아요. 심지어 IoT 사업부까지 가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자람 테크놀로지의 뒤를 이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 손실 중인 분들은 손익권까지 갈 때 이 변동폭, 시장의 변동폭, 뭐 전쟁이라는 이슈, 엔비디아의 급락, 월요일은 기회로 삼아 봅시다. 근데 이 부분 외에 나중에 이런 논란이 끝나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제주 반도체에서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로 여러분께 자 이동해 보시죠. 어차피 AI 산업군의 이동은 온 디바이스라는 환경에서 분명히 다시 부각될 거라고 했죠. 5개의 증권사가 벌써 6개월 동안 집중 매집했다는 이유는 분명히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죠. 자, 음명을 이렇게 삭제해서 보내드릴 건데 웬만하면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낫겠죠. 자, 저 개인 폰인데 자, 010 조금 이제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는 게 좀 그렇네요. 010 4822 8706. 자, 보이시나요? 010 4822 8706. 자, 이쪽으로요. 자람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대로 합리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항상 많이 오른 종목은 중력의 힘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데 종목은요 절대 산업을 이길 수 없고요. 산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만일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잘났는데 만일에 국가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쭉 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일본에 탄압을 받았을 때 정말 우수한 기업들 아니면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탄압을 받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AI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을 때 결국은 10% 갈 거 3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민하면서 때로는 조금은 더 어느 정도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한 이 구간에 접근하고 싶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틈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밑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산업군, AI 산업군이 발전되게 되면 조금은 더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하나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하면서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15번의 스타 펀드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항상 시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에요.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주 반도체처럼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격대엔 변동성을 부여할 겁니다. 다만 상방에 대한 제한은 좀 둘 텐데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경고 종목의 해제를 위해서 제가 종가에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했었죠. 대략적으로 20만 원까지는 경고 종목에 다시 재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11만 1천 원이라고 해서 이 가격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여기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얼마예요? 13만 원대, 14만 원대 넘어가면 또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게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큰 판을 보는 전략.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매번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타점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뿌듯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매수. 이 부분에 추가 매수를 해서 아직 모두가 수익이겠죠.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2부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낙폭을 통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라이브에서는 어떤 교육을 다루는가, 어떤 교육을 다루는가 과거 영상이긴 하지만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